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자, 지금 네이터 뉴스를 가져왔는데요. 2022년 1월 26일자 기사죠.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사 허경영 지지율 마의 5% 돌파 TV 토론에서 볼 수 있을까? 이때 당시에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5%를 찍고 6%, 7%까지 올라갔던 때입니다. 네이터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네이터 여론조사가 왜 신빙성이 있냐 하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왜 네이터 실버의 예측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유독 높게 나올까? 이 네이터 예측이요,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2016년 11월 8일 기사죠.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언론들이 트럼프는 떨어질 것이다, 힐러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이터에서만 트럼프 당선을 높게 잡았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당선됐죠. 그래서 네이터의 여론 지지율 조사가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네이터에서 지금 허경영 지지율 마의 5% 돌파죠. 이게 2022년 1월 달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3월 달인데 두 달 전에 이제 5%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TV 토론에서 볼 수 있겠죠. 5%가 돌파했으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모든 언론에서 허경영을 빼기 시작합니다. 언급 자체를 하지 않죠. 자, 지금 이게 2002년 대통령 선거죠. 자, 이 자료는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되던 상황에서 노무현 후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선 1년 전 노 후보의 지지율을 고작 1.6%. 네, 출발 정말 나섰네요. 네, 이 때문에 지금도 모두. 자, 지금 2001년 12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대선 1년을 앞둔 노무현의 지지율 1.6%였습니다. 1.6%에서 시작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허경영 후보의 지금 이 5%가 넘는 지지율, 이거는 엄청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닌 제3지대 후보가 5%를 넘었다. 이거는요,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입장으로 객관적으로 다뤄주기만 하면 결국 56%도 될 수 있는 거죠.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지 기반이 이미 완성된 상태죠. 모든 국민들은요, 이재명도 싫다, 윤석열도 싫다, 새로운 인물을 찾는 그런 바람이 불었죠. 둘 다 문제가 있는 후보들이었죠. 아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언론에서 이 허경영 죽이기를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이터에서는 한때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네이터 여론조사 분석해놨죠. 이게 1년 전에 제가 올린 영상인데요. 20대 대통령 후보 실제 지지율 해가 네이터 여론조사를 분석한 겁니다. 1위가 허경영이 59%, 2위 이재명이 27%, 3위 윤석열이 11% 이렇게 여론조사 네이터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렇게 네이터 여론조사에서 실질적으로 허경영이 1위인 경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시사링크 TV 여론조사죠. 시사링크 TV 여론조사에서도 허경영 1위 42%, 윤석열 2위 38%, 이재명 3위 20%. 지금 시사링크 TV에서는 허경영 후보가 단독 1위죠. 42%. 지금 네이트라든지 시사링크라든지 또 개인 유튜브에서도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42% 단독 1위인 경우가 아주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이트에서 지금 허경영 지지율이 마의 5%를 돌파를 했다 그러죠. 이 5%를 돌파하고 나면요, 모든 언론에서는 다뤄줘야 되죠. 이 국민들의 5%가 넘는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고 또 지지를 할 권리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언론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언론 보도를 하게 되면요, 다른 후보들보다 더 많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입장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를 객관성, 공정성으로 보도를 하게 되면 마의 5%를 돌파를 했다는 것은 이때부터는 이제 공약을 가지고 논하게 되죠. 그러면 공약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이나 이재명은 허경영 후보의 공약들을 많이 모방을 하죠. 모방을 해도 짝퉁은 짝퉁인 거죠.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는 허경영 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당연히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5%가 바로 50%로 치솟을 수 있는 그런 기로의 시점에서 갑자기 허경영의 모든 언론을 막아버립니다. 지지율 조사에서도 허경영 이름은 빼버리죠. 한마디로 말해서 디스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허경영을 국민들의 내리에서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허경영 후보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정말 땅을 치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2020년 3구 대선 있기 2달 전에 이미 마의 5%를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TVP 토론에서 정정당당하게 언론에 내비쳐 설 때 국민들은 허경영을 지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회를 모두 뺏어가 버린 게 지금 현재 언론들이고 정치권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지지, 공정한 지지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을 한 것이 지금 현재 딥스의 언론이고 정치권들, 기득권층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2024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이게 2023년 8월 달입니다. 지난달인데요. 트럼프 지지율 52%로 2위와 39% 차이. 바이든과 가상 대결도 우위.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라든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제47대 대통령 선거에서 거의 당선이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딥스 세력들이 트럼프를 죽이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지지율도 조작을 하고 있죠.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은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은 이겼다. 선거 조작으로, 한마디로 불법으로 자기는 대통령직을 뺏겼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조작 선거로 바이든이 대통령 짓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도 대통령이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있죠.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놓은 게 뭐냐면은 자신은 바로 이 어둠의 세력, 딥스들을 완전히 박멸하겠다고 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 딥스들이 전 세계의 언론과 정치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자신이 2024년 대통령에 재선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완벽하게 싸그리 정리를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딥스들 다 이제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2027년 대선에서 언론은 좀 객관적이고 공명정대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허경영 후보의 지지율이 마의 50%를 뚫고 각종 시사링크라든지 네이트라든지 이런 데서 여론조사 우위가 나오게 되면 모든 언론에서도 이제 공정하게 다뤄주겠죠.
그렇게 공정하게 다뤄주는 게임이 이제 생긴다면은 허경영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 리스크가 대선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3지대 후보들은 틈새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허경영 여론조사 지지율 3위 눈길.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심상정이나 안철수를 제끼고 지금 허경영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3위까지 올라 치솟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갑자기 두세 달 앞두고부터 갑자기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허경영을 빼버립니다. 완벽하게 없는 사람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허경영이라는 이름 자체를 빼버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허경영은 뭐 중도 포기했나? 이제 없네? 나오지도 않네? 그러니까 허경영을 빼고 이제 누굴 찍을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보세요. 틈새 공략 공들이는 제3지대 정작 관심은 허경영 지지율. 지금 허경영 여론조사 지지율이 3위예요. 3위. 세상에 3위를 하는 허경영을 여론조사에서 빼버리고 TV토론에서 빼버리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딥스 어둠의 언론들을 모두 다 정리하겠다. 딥스 세력들을 정리하겠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죠. 우리나라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딥스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정리를 2027년까지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있습니다.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동안에 거진 정리를 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허경영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 사심이 들어간 그런 예견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노무현 같은 경우에 대선 1년을 앞둔 노무현의 지지율 1.6%였었죠. 1.6%인데 갑자기 노무현이 치솟게 된 거는 단 한 가지였죠. 뭐 정책 공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 감성에 호소했죠. 북한 공산주의자였던 처가를 버려야 했습니까? 처와 그 가족들을 제가 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면서도 제가 내 아내니까 따뜻하게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그 한마디 말 때문에 1.6%에서 47%, 48%까지 치솟고 결국 대통령 당선되었죠. 지금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3위죠. 여당과 야당 그 엄청난 조직을 가진 1, 2위를 빼고는 제3지대에서 3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데 대선을 두세 달 남겨놓고 3위까지 치솟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에 이재명도 싫다 윤석열도 싫다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50%가 넘었습니다. 2명 중에 1명은 야, 다 싫다.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도 싫다는 사람이 50%가 넘었어요. 그러면 허경영을 여론조사에서 빼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여론에서 포함을 했을 때 지지율 조사에서 포함을 했을 때는 이게 3위가 1위가 되는 거죠. 지지율 50%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기회를 박탈을 시킨 게 바로 언론 기득권 세력들이었죠. 바로 그러한 것이 이번 2027년 대선에서는 바뀐다 이거예요. 그 바뀌는 이유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딥스 세력들과의 전쟁을 선포를 하고 있죠. 지금 딥스들을 싸그리 다 없애겠다 하고 있습니다. 천조국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면 하겠죠. 그랬을 때 2027년은 충분한 시간이 되고요. 언론이 공명정대하게 바뀐다면은 허경영 대통령 됩니다. 이거요 우리 국민들로서도 당연히 축하하고 환영해야 될 일입니다.
2027년 대통령 허경영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